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정책 관련된 사설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문재인 정부 친노동정책에 대한 월가의 우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뉴욕 월가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반노동 친기업 정책입니다. 부분적으로 노동자들의 장기 사업, 투쟁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슈 파이팅에 있어서 몇 가지 그런 점이 있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노동정책은 노동관계법과 주요한 정책 방향, 노동정책 방향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노동 친기업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가가 이런 입장을 내놓는 것은 노동법 등을 더 개혁하라는 주문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월가가 한국의 노동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들이 한국의 금융시장 물론이고 재벌 대기업 등 주요 산업에 큰 비중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금융, 제조업 할 것 없이 주요한 경제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 그런 영향력 행사할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의 이유는 노동 착취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동 착취 욕구는 노동자들의 단계를 약화시키는 법과 제도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80의 사회가 아니라 1대 99의 사회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벌써 7, 8년 전입니다만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한국에서 20대 80의 사회를 얘기했을 때 뉴욕 월가를 점령했던 청년들은 1대 99의 사회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1대 99.9라고 하는 가공할 만한 0.1% 슈퍼 부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월가 자본가들이 한국의 노동 정책에 지금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정부도 실패 인정한 금융 중심지 뭐가 문제인지 돌아보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4년 만에 6위에서 36위로 추락한 서울 금융허브 경쟁력, 균형 발전 앞세워 금융기관 흩어놓고 관치도 철옹성이다. 인프라 전략 다시 짜고 핀테크 등 신금융 숨통을 터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허브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금융 수탈을 할 만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22년 동안 국내에 들어온 해외 투기자본들은 IMF 프로그램이 만들어 놓은 금융시장 자유화와 규제 완화 조치로 마음 놓고 금융 수탈을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진 금융 기법을 내세워서 장기 투자 대신 M&A를 통한 단기 차익을 누렸으며 금융기관을 장악한 투기자본들은 소매 금융을 통한 높은 예대 마진과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통해 금융 약탈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내에 존재하는 해외 투기자본은 지난 22년 동안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제 다시 신금융 운운하면서 금융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개혁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공수처 도입 절대 밀어붙일 일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논쟁의 핵심은 검찰 특수가 됐든 공수처가 됐든 살아있는 권력까지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야당 정적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위한 도구인가를 놓고 벌이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만연한데 엉뚱한 논쟁만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부패,
보수 세력들 내부의 권력 투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둔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미 대사관서 데모해야 미 바뀐다던 특보 말대로 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군 징후 5배 정액 요구 해리슨은 이 땅을 떠나라 라는 피켓을 들고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저에 들어간 부분을 주요하게 비판 내용으로 실었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보다는 학생들이 미 대사관저에 들어감으로써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주둔군 재협정을 파기하면서 특별협정을 강요해 주둔비를 뜯어간 것도 모자라 터무니없이 5배에 달하는 주둔비를 강요하는 미국에 대한 비판은 지금 없습니다. 조국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계속되는 조국 일가 황당 행태, 국민 인내심 더는 시험 말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병원 입원과 진단서 논란을 싣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이 말한 바대로 권력 눈치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조국 일가 수사는 그 이전 박근혜를 비롯한 전직 대통령 수사보다 특권이라 할 만큼 포트라인과 야간 수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조차 문재인 정부와 조국이 말했던 검찰 개혁이라면 개혁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사실이 중요합니다. 범죄 사실이 어떻게 수사되었고 어떻게 기소되고 어떻게 재판 절차를 밟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다. 다른 것은 지역적인 논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패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또 한 명 운동권의 파렴치 위선 제목의 사설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간 기사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2심 첫 공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패 구조가 심각하다 보면 그것이 부패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제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권과 부패 구조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당장의 불법은 법리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제도적으로는 지역구 선출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 곧 아베의 친서 한일 모두 해빙 기회 놓지 말아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꽉 막힌 한일 관계 연내 정상회담으로 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친서 교환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를 교환하는 식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진정한 사고와 반성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일본 내 양심적인 단체들은 10월 22일 신임 일본 왕 즉위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천황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천황제를 중심으로 했던 전쟁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왕 즉위식에 총리를 파견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 난망이고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북 관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북공정성 운운한 통일장관 간설계 빼놓고 무슨 대북 정책인가. 한국경제신문은 이래도 북옹호 저래도 대변 어느 나라 통일부인가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동계올림픽과 판문점 선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남북은 매우 다른 체제입니다. 통일에 관한 낙관은 건물입니다. 그렇다고 비관할 일도 아닙니다. 냉철하게 대응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상 정보 유출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망자를 흥미거리로 삼는 어이없는 세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가수 김은 배우 설리의 사망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유출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공무원이 개인의 정보를 이처럼 쉽게 흘린다면 국민은 국가 행정체계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연구부정 관련 한국경신문은 양심 도덕 팽개치는 연구부정 명단 공개하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6개월간 들통난 연구부정 사례가 총 794건에 달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연구자의 양심과 학문이 붕괴하는 것입니다. 드러난 부정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벌하고
지원한 연구비는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공개 발표를 통해 신뢰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미래도로, 드론 하늘길, 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래도로든 드론이든 신기술을 내세우면 규제 완화 내지 철폐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새로운 위험 내지 지향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